당신의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싶어도 넣지 못하는 상황, 단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출근길 서울 도심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고 주유소 앞엔 재고 없음, 신말이 붙습니다. 우리 경제의 혈액인 원유가 끊기는 순간이죠. 이곳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분의 1이 지나는 급소이자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생명선입니다. 중동 의존도 70% 이상,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는 이 해협이 봉쇄되는 순간 정확히 45일 뒤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와 이란의 하메네이, 두 숙적의 생사 여부에 대한 미확인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국제금융시장이 가장 혐오하는 독약과도 같죠. 정보 당국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네타냐후 총리의 유고설, 과연 단순한 심리전일까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루머는 이미 원유 선물 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란의 차기 실권자로 지목되는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등장은 사태를 더 극단으로 몰고 갑니다. 그의 강경파 행보는 호르무즈 봉쇄라는 핵폭탄급 결정을 현실화할 가능성을 높이죠. 미 해군의 항모 전단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란의 비대칭 전력입니다. 저렴한 드론대와 기뢰 수천 개가 해협을 뒤덮으면 한국으로 향하는 유조선은 그저 거대한 표적에 불과합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완전히 멈추기까지 단 45일. 동맹국 미국은 개입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위험한 선택을 강요할 것입니다. 미 해군의 자존심, 항공모함 전단이 페르시아만 초입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이 거대한 함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미국이 이 좁고 험난한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지상군 투입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요? 펜타곤의 시뮬레이션은 비관적입니다. 이 지역의 병참학적, 즉 로지스틱스 측면에서의 난이도는 현대전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보급로 자체가 적의 사정권 안에 노출되기 때문이죠. 이란의 험준한 해안선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만약 지상군이 투입된다면 미군은 베트남이나 아프간을 상회하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작은 충돌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나비 효과를 일으켜 대한민국 수출 전선과 글로벌 공급망의 혈관을 순식간에 경색시킵니다. 우리 경제에겐 곧 재앙의 서막이죠.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줄, 이 파란색 선이 보이십니까? 우리 공장을 돌리고 차를 움직이는 원유가 태평양을 건너오는 길입니다. 문제는 그 비중입니다. 한국 원유 수입의 70% 이상이 단 하나의 좁은 길,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 그 자체죠. 만약 이곳이 막힌다면 공급망이라는 혈관에 거대한 혈전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으로 향하던 수만 톤급 유조선들이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됩니다.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경제 마비 거시경제 시뮬레이션을 시작합니다. 봉쇄 1주차입니다. 시장은 공포에 질립니다. 국제 유가 차트가 수직 상승하며 배럴당 150달러를 가뿐히 돌파합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라 재앙의 서막입니다. WTI, 브렌트유, 두바이유, 종류를 가리지 않고 유가에 불이 붙었습니다. 상상으로만 존재하던 배럴당 200달러 시대. 이게 현실이 되는 데는 단 며칠도 걸리지 않습니다. 정부는 즉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기름을 공급하는 중동의 수도꼭지가 완전히 잠겨버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보던 주유소 가격표를 보십시오. 리터 당일 500원 하던 기름값이 눈 깜짝할 새삼 0원을 돌파합니다. 출근길이 곧 공포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돈이 있어도 기름을 못 구합니다.
주유소마다 품절 팻말이 걸리고 단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사재기의 행렬이 전국적으로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입니다. 물류가 마비되고 공장이 서서히 식어가는 봉쇄 2주차.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서서히 뒤이기 시작합니다. 정부 서울청사의 불은 꺼질 줄 모릅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코스피 2 영선 붕괴와 환율 500원 돌파라는 미증유의 사태 앞에 관료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결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전략 비축유 SPR화 방출입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돌파한 상황에서 시중에 기름을 풀어 물류 마비를 막고 가격 상승의 불길을 끄겠다는 필사적인 조치죠.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수혈일 뿐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바닥을 향해 내려가는 비축유 잔량은 대한민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생존의 시계가 멈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 공식 발표로는 90일을 버틴다고 합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 철강 등 원유를 쏟아붓는 우리 주력 산업이 정상 가동될 수 있는 임계점은 단 45일. 그 후엔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의 심장이 멈추게 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당시 기름을 구하지 못해 주유소에 줄을 섰던 흑백 화면 속 풍경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된 IT 강국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평행이론이 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3주차. 결국 정부는 에너지 배급제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요란한 경보음과 함께 모든 국민의 휴대폰에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는 재난 문자가 꽂힙니다. 서울의 밤은 1970년대 오일 쇼크 시절로 회귀했습니다. 강제적인 차량, 이부제로 도로는 텅 비었고 화려했던 강남대로의 가로등마저 절반이 꺼진 채 삭막한 어둠만이 감돕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제조공장들도 멈추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 제한으로 인해 수출 전선을 지탱하던 컨베이어 벨트가 속도를 잃고 느려지며 산업 현장엔 불길한 침묵이 흐릅니다. 물류는 경제의 혈관입니다. 하지만 경유 가격이 감당 못할 수준으로 치솟자 쿠팡과 CJ 대한통운의 트럭들이 멈춰섰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배송망은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운송망의 마비는 곧 생존의 위협입니다. 마트 선반은 비어가고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은 통제 불능 수준으로 폭등하며 서민 경제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제 마트에 가도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면 한 봉지, 쌀 한 포대 가격이 자고 나면 바뀌어 있죠. 물류가 끊기니 생필품은 귀해지고 서민들의 지갑은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 공포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성장은 멈췄는데 물가만 폭등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스태그플레이션이 대한민국을 정면으로 타격했습니다. 제조업의 심장은 멈췄는데 에너지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고뇌는 깊어만 갑니다. 치솟는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와 연끌족이 무너지고 그대로 두자니 국가 경제가 파산할 지경입니다. 사실상 체크메이트 상태입니다. 금융시장은 비명을 지릅니다. 코스피 지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결국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됩니다. 화면 가득 든 거래 정지 문구는 우리 자산이 증발했음을 알리는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공포를 느낀 외국인 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이른바 셀코리아의 가속화입니다. 자본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통제불능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500원 돌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장의 공포는 이미 통제불능 상태이며 이제 600원을 넘어 전설 속의 700원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화의 가치가 휴지 조약돌처럼 굴러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봉쇄 4주 차, 대한민국 실물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들이 먼저 비명을 지릅니다.
치솟는 원자재가와 물류비를 감당하지 못한 제조업체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며 공급망 전체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봉쇄 45일차,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 즉 에너지 비축분이 바닥나는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기계 소리가 멈춘 공장, 불이 꺼진 거리,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모든 역동적인 소음이 사라진 뒤 찾아올 이 무거운 정막을 상상해 보십시오. Day 45, 국가 경제 마비.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호르무즈가 닫히는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질 가장 잔혹한 현실의 카운트다운입니다. 대한민국 중화학공업의 심장, 여수와 울산의 밤이 이렇게 적막했던 적이 있습니까? 원유에서 나프타를 뽑아내지 못하니 굴뚝에 불꽃이 꺼졌습니다. 석유화학의 쌀이 끊긴 공장은 이제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포항의 거대한 용광로마저 식어갑니다. 쇳물을 끓일 전력도 에너지도 바닥났기 때문이죠. 한 번 식어버린 고로를 다시 살리려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한국 제조업의 근간이 말 그대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반도체입니다. 미세 공정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클린룸의 전원이 차단됩니다. 한 장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웨이퍼들이 폐기 처분되는 순간 K반도체 신화도 일시 정지 버튼이 눌립니다. 자, 보십시오. 대한민국 수출의 두 기둥, 반도체와 자동차 그래프가 수직 낙하하며 영해에 수렴합니다. 매달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이던 외화벌이 통로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셧다운입니다. 부산항 앞바다를 메운 저 거대한 컨테이너선들을 보십시오. 기름이 없어 나가지도 실을 물건이 없어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수출, 입국, 대한민국이 45일 만에 거대한 경제적 고립무원에 갇혔습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미국 셰일 오일이나 남미 원유를 더 많이 들여오면 해결될 문제 아니냐고요. 하지만 이건 산술적인 계산일 뿐 글로벌 물류의 잔혹한 현실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지도를 보시죠. 중동이라는 파이프라인이 끊기면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기름을 실어 날라야 합니다. 미국 텍사스항에서 부산항까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끝도 없는 우회 항로 말입니다. 기존 중동 항로보다 3배, 길게는 4배 이상 늘어나는 항해 거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류비와 인건비는 고스란히 원유 수입 원가에 전가됩니다. 경제성이 완전히 박살나는 셈이죠. 더 큰 재앙은 배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유조선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을 감당할 선박 자체가 부족한 글로벌 베슬 쇼티지 패슬 쇼테이지가 터집니다. 결국 BDI를 포함한 모든 운임 지수가 수직 상승합니다. 원유 가격보다 배달비가 더 비싸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정유사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십니까? 정제마진은 바닥을 치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비싸게 들여온 대체원유 값은 고스란히 우리 동네 주유소 가격표에 박힙니다. 리터당 3,000원 돌파는 이제 예고된 재앙입니다. 미국 셰일가스가 구세주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본가들의 투자 회수 주기와 인프라 한계 때문에 단기 증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장 불이 났는데 수개월 뒤에 올 소방차를 기다리는 꼴이죠. 실물 경제가 멈추면 다음 타겟은 고용입니다. 공장이 서고 물류가 끊기니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감원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치솟는 실업률 곡선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가게의 사형 선고입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뛰는데 내 월급 봉투는 가벼워지다 못해 찢어집니다. 실질 임금이 붕괴되면서 평범한 직장인의 삶은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추락합니다. 이제 월급 명세서는 공포 그 자체가 될 겁니다. 이 경제적 파국은 필연적으로 외교적 벼랑 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한국에게 가혹한 선택을 강요할 겁니다. 안보를 담보로 한 거대한 청구서가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경제를 옥죄어올 가장 뼈아픈 정치적 압박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바로 백악관의 차가운 계산기죠. 미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거래적 외교의 시대입니다. 셰일가스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미국은 반드시 그 이상의 청구서를 내밀 겁니다. 저울 한쪽에는 수조 원대의 방위비 분담금이,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한국의 운명을 건 호르무즈 파병 카드가 올라갑니다. 미국은 더 이상 혼자서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안보라는 명분 아래 동맹국인 한국의 실질적인 군사적 기여와 희생을 강력히 종용할 것입니다. 결국 청해부대를 넘어선 대규모 전력 파견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을 위해 우리 젊은이들이 전장의 최전선으로 내몰리는 극단적 선택의 순간이 오는 거죠. 광화문과 여의도가 매일같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혈맹의 부름에 응하라는 파병 찬성론과 우리 청년들을 사지로 몰지 마라는 반대론이 대한민국을 두 쪽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정치권은 이미 국익보다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대안 없는 공방만 이어가고 있죠. 파병을 결정하는 순간 지난 수십 년간 공들여온 이란과의 외교 관계는 파탄납니다. 단순히 기름을 못 사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우리 상선을 적대국 선박으로 규정할 것이고, 이는 곧 제2차 경제보복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중동 전역에 퍼져 있는 우리 건설사들의 수십조 원 규모 프로젝트들이 올스톱됩니다. 받지 못한 공사 대금은 그대로 공중분해되고 현지 한국인 근로자들의 신변 보호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K건설의 신화가 잿더미가 될 위기인 거죠.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식 거래적 동맹 논리에 따르면 파병 거부는 곧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수십 배 폭등이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폭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해도 벼랑 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경제를 살리자니 안보가 무너지고, 안보를 지키자니 민생이 파탄나는 현대의 대한민국 외교사상 최악의 외통수에 걸려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파고를 넘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호르무즈의 불길은 결코 중동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보이지 않는 레이더망을 타고 동북아시아, 즉 우리 머리 위까지 시시각각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군 전력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이는 순간이 바로 위기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이 전력 공백을 틈타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즉 퍼펙트 스톰의 전조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에너지 위기에 안보 위기까지 겹치면 외인들은 가장 먼저 짐을 쌉니다. 코스피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심연으로 추락하고 환율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연쇄도산과 안보 붕괴의 서막이 단 45일 안에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골든타임이 모래시계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0이 되는 순간 우리가 알던 일상은 멈춥니다. 이제는 설마가 아닌 생존을 위한 가장 냉혹한 선택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불편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설마라는 낙관론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사치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5호기까지 남은 시간 45일,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는 에너지 믹스의 근본적 재편입니다. 특정 지역의 70%를 의존하는 이 기형적인 구조를 깨야 합니다.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전략 비축률을 90일 이상으로 대폭 확충하고 미국, 아프리카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드는 조 단위의 예산,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국가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지불해야 할 가장 저렴한 보험료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각자 도생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코스피와 원화, 가치, 급락이라는 K-디스카운트 폭풍 속에서 달러 자산과 원자재 ETF는 내 자산의 증발을 막아줄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호르무즈의 작은 불꽃이 서울에 불을 끄는 나비 효과. 45일의 골든타임은 이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체질의 대전환만이 이 재앙적인 시나리오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지구 반대편의 포성이 들리십니까? 이건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갑, 우리 아이들의 미래 직장,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엔진을 통째로 멈춰 세울 시한폭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와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 두 지도자의 손끝에서 호르무즈의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보복의 악순환이 만드는 불확실성은 우리 코스피와 환율을 가장 먼저 무너뜨릴 것입니다. 미군의 군하가 중동 사막을 밟는 순간 평택과 울산의 컨베이어 벨트는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설 것입니다. 에너지 안보 없는 수출 강국이라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우리의 민낯입니다. 배럴당 150달러라는 공포의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가 폭등과 원화 가치 폭락을 알리는 마지막 경고등입니다. 다가올 45일의 재난, 우리는 과연 버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블랙아웃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국제 정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산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0원을 돌파한다면 당신의 가계부와 일상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시장의 공포는 전염병보다 빠릅니다. 코스피 하락과 원화 가치 폭락 속에서 살아남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봉쇄라는 퍼펙트 스톰에 대비해 여러분은 어떤 경제적 방어선을 구축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내 지갑을 털어가지 않도록 가장 날카로운 분석을 구독과 좋아요로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호르무즈 봉쇄 시나리오별 대응 포트폴리오,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VIP 유료 리포트에서 더 정밀하게 다룹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리스크 관리의 격을 높이십시오. KOSPI, 이천선 사수 여부와 직결된 정보입니다. 소중한 지인과 투자 커뮤니티에 이 영상을 공유해 집단 지성으로 위기에 대비하십시오. 중동 전쟁은 결국 미중 패권 전쟁의 연장선입니다. 공급망 붕괴의 또 다른 축인 반도체 전쟁 시나리오 영상도 함께 시청하시면 거시적 안목이 완성됩니다. 변동성의 시대, 지정학적 문해력은 이제 자산 방어를 위한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읽는 눈, 경제를 이기는 전략, 세계 경제 지도였습니다. 구독으로 내일의 부를 선점하십시오. 결국 운명의 시계는 45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엔진이 멈추기까지 남은 골든타임입니다. 에너지 자립 없는 수출 강국의 민낯,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폭풍을 견딜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리포트를 확인하십시오. 각 시나리오별 실전 대응 전략과 타임라인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실물 경제를 지탱하는 심장 박동, 그 동력인 에너지가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키워드는 바로 에너지 안보입니다. 우리 원유 수입량의 70% 이상이 통과하는 바닷길, 호르무즈가 막히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의 산소 호흡기는 45일 뒤에 멈추게 됩니다. 거대한 유조선이 화염에 휩싸이고 주유소마다 끝도 없는 대기 행렬이 이어지는 상황. 이것은 영화가 아닌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차가운 현실입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기반한 경제 시나리오 분석일 뿐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님을 밝힙니다. 자, 이제 세계 경제 지도를 펼쳐보죠. 호르무즈라는 병목 지점이 한국의 KOSPI와 환율에 어떤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는지 정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안보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참혹한 결과는 오직 철저히 준비된 국가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경제 시나리오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하지만 에너지 위기는 시작일 뿐입니다. 만약 봉쇄의 파도가 원유가 아닌 반도체로 향한다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대만 해협 봉쇄와 반도체 공급망 붕괴라는 더 거대한 폭풍을 분석하겠습니다. 세계 산업의 심장, 반도체 웨이퍼가 멈춰서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리스크를 아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자산 방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 분석가 스틱맨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내일의 위기에 대비하세요. 대한민국 경제의 골든타임 45일의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생존을 결정지을 골든타임 45일.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한국 수출 주도형 경제의 맥을 짚는 가장 정확한 시선. 지금까지 세계 경제지도 AI 분석팀이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만이 불확실성 속에서 답을 제시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는 시장일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반도체의 운명을 쥐인 대만 해협 시나리오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생존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